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시세를 보니까 쭉 많이 하락을 했다가 미온적인 지금 반등이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언급드리다시피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정확한 금리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진 빠져도 빠진 게 아니고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도저도 아닌 장세가 한동안 계속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립토 겨울을 칭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에 루나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것도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음모론이라고 보실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신현성과 그 배후에 있는 뭐 그들만의 어떤 뭐 금융 엘리트들이 있겠죠. 그들을 키워준 금융 엘리트들이 있겠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가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상 뉴스를 이제 쭉 이제 보시다 보면, 아 진짜 실제로 상승은 어느 정도 때 오겠구나, 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명히 센스를 발휘하셔가지고 아마 감을 잡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단 5월 19일 날 어저께 오후에 뉴스가 나온 건데, 중국은 미국 등 12개국 중국 입국 방역 기준을 완화할 거야. 그래서 한국은 미포함 시켰는데,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중국 봉쇄에서 해제를 계속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자기 극적으로 뭐 100% 오픈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찔끔찔끔 계속 오픈을 하고 있어요. 공급망은 분명히 서서히라도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미국과 태국, 스페인 등 12개국 중국으로 입국하는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19일 날 보도를 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요구하던 혈청 면역, 글로불린, 검사 음성 증명서 요구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 왕래를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아마 사그러들지 않을까. 뭐 이런 뉴스 하나만 봐도 아마 예측을 하실 것 같고, 또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특히나 이런 영란은행이 꼭 나서가지고, 영란 미디어가 나서가지고, 바클레이즈는 영란은행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도, 그러니까 100% 담보된 게 뭘까요? USDC나 그런 거죠. 테더는 사람들이 위험하단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USDC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도 죽음의 소용돌이 휘말릴 수가 있다. 그럼 이 뉴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테라 같은 사태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도 될 거고, 그러면 전체 시장이 와르륵 무너지겠구나. 공포감이 엄청 조성되겠죠. 자, 조성한다라고 전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생각해요. 빨리 팔고 나가. 이 자식들아. 너네는 그냥 노예로 끝까지 지내야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절대 휘말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더, 자, 1쿼터 기업 어음 보유량을 17% 감소시켰는데 미 국채는 확대시켰다. 좀 좋은 얘기죠, 사실. 그래서 테더 같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17% 감소했고, 머니마켓 펀드 및 미 국채 보유량은 전분기보다 13% 늘어났다. 그래서 기업 어음은 줄이고 미국 국채 보유량은 늘려놨다. 이거는 사실 재정적으로도 안정됐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바클레이즈에서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여기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있죠. 죽음의 소용돌이.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 뉴스가 2018년 10월 16일 날 한스 해우게라는 분이 이 칼럼을 쓴 거거든요. 이때 시장 상황이 엄청 안 좋았어요. 테더 이러다가 망할 거야. 이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테더 같다,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하물며 작년에도 테더 같다,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제목까지 똑같아. 테더, 데스 스파이럴.
그래서 테더 주변에 위험 신호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UST 사태가 발생되면서 자, 루나 코인이 99.99% 하락을 하니까 오죽하겠어요.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실제로 이때 2018년에 테더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달러 가치를 유지를 못하니까 더욱이나 이런 칼럼들이 힘을 발휘했었죠. 그때 한 가지 제안을 건 게 뭐냐면, 클레임을 건 게 뭐냐면, 빗비넥스는 의심스러워. 그래서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2018년 이때까지만 해도 KYC, AML 이것에 관해서 강제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라든가 대형 거래소들도 이거를 엄청 강조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불안스러운 그랬었는데 이게 1개월 전이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트래블류를 막 시행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빗비넥스 같다. 어차피 USDT는 빗비넥스에서 이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규제 준수에 들어갔죠. 한 달 전에. 예, 트래블류 막 시행되면서.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하도 USDT에 관해서 하도 사람들 말이 많아서서. 그래서 빗비넥스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자금 세탁 방지 AML 그리고 고객 확인제도, 명의제도, KYC 및 테러 방지 금융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표준화된 준수 조치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야 된다. 검증을 준수하고 있어.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2018년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BNB 체인은 테라 생태계 프로젝트의 또 다른 생명선을 제공합니다. 되게 색안경을 끼게 하죠. 다른 데는 다 포기하고 막 이러는데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유난히 바이낸스는 뭔가를 쉘드를 계속 쳐주죠. 테라 재단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결국엔 BNB 체인하고 여기 보면 BNB 체인에 테라 생태계 내에 소수의 프로젝트가 미러 프로토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거를 당겨와서 희생시키겠다, 회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적인 거는 아마 뭐 회복되지 않을까. 이번에 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라도 27일 날 뭐 스냅샷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이제 복권을 산다는 마음으로 사가지고 뭐 그렇다고 엄청 저가에 산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득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어쨌건. 그리고 이더리움의 거대한 테스트 이정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롭스톤 테스트넷 머지가 6월 8일로 설정된다. 그러니까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는데 자, 몇 가지 이제 테스트가 진행된대요.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게 6월 8일로 설정이 될 거고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5월 30일로 설정이 돼서 6월 8일 날부터 동작을 할 거야. 뭐 요런 얘기. 근데 이거는 포스가 100% 전향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진짜 실제로 3분기에 진짜 구현이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추후 추이를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한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뭐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사실은 이게 연기되면서 3분기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연기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어떤 그 반사 이익도 사실 미뤄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폭락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면 가격적인 퍼포먼스도 이클 같은 경우 향후에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건 이거는 진행되는 방향은 맞아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포에서 포스로 가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FTX US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식 거래 개시. 이것도 좀 긍정적인 뉴스죠. 그러니까 UST 패깅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장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되게 많았는데 뭐 지금 FTX US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를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C로 할 수 있게 다시 오픈을 시켰다. 과연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만 봐도 되게 좋은 얘기인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게 시작을 했다. 사실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긴 하지만 너무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내 지금 업비트 계좌만 보고 쪼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 떨어질 때 이렇게 폭락을 만들어 놓고 내 계좌가 80%가 녹아내려도
다시 100%까지 회복시키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 반에도 끝나고. 근데 서서히 인프라가 회복되면서 공급망이 회복되고 금리가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면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아마도 올 거예요. 지금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한 가지 긍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붙이려고 하는데 5월 19일 날 나온 거거든요. 옐런, 그러니까 지금 현 미국 재무장관님이시죠.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를 했다. 자, 기존에는 이 단어를 절대 꺼내지 않거든요. 미국 정부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인정하는 바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를 입에서 꺼내나요? 근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꺼냈어.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 없이 제가 뭐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장세를. 저는 근거 이시 돌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논거가 나와 있어요.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근데 이거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기자회견장에서 이 견해를 핀 거예요. 미국 내에서 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이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그냥 아카데믹하게 연준에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뭐 통화량을 줄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가가 오르는 게 내려갈까요? 여기서 경기는 다시 올라갈까요?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지를 못해요. 연준에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빼기 작업을 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데 옐런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를 선택하는 탓에 치솟는 에너지, 식료품, 기타 상품 가격이 지금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당분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를 했다. 우리는 책임 없어. FED는 책임 없어. 돈 많이 찍어낸 거 책임 없어. 자, 그 얘기를 전가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말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금리가 인상한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경기 회복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그냥 경기만 꺼지겠죠. 주식시장 폭락하고.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도 연말에 세금을 가져갈 거를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이자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메커니즘적인 거를 이해를 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이 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미국은 기존에 이제 뭐 내수 시장을 재건한다,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국가가 절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저가의 임금으로 공급돼 있었던 모든 공산품이 미국으로 들어갔었죠. 거기에 이제 관세가 있었죠. 근데 관세 철폐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내수 시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보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사그러드는 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전 사그러들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경제 내에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미국은 추구를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는데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매겨졌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일부를 철폐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관세 일부만 제거돼도 미 가계와 기업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누그러질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 이거는 금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에서도 자, 인플레가 사그러드는 걸 보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고 좀 디테일한 얘기가 있는데 그는 또 중국 관세 일부를 철폐하는 것이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이 얘기를 서서히 꺼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점점 가면서는 이 얘기가 더 구체화될 거고 공론화 시킬 가능성이 높고, 또한 원래는 7월 달이거든요, 이게. 7월 달? 7월 달까지 이게 이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7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때서부터 이제 관세가 철폐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6월달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다만 그는 아직 관세 철폐 문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미 정부 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를 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서 확실히 우리는 관세 철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금융시장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FOMC가 끝나고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6월달 중순이 지나고 나서 이 카드는 꺼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것도 되게 호재 뉴스인데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그 총 메카, 그러니까 LVMH라는 이 그룹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개 브랜드의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시계 메이커가 하나 있는데 여기 태그 호이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엄청 호재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찌사가 그 얼마 전에 가상자산을 뭐 결제로 도입하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LVMH는 그룹이에요. 럭셔리 명품 그룹이에요. 그 산하에 엄청 많은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태그호이어가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자회사들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한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자, 구체적인 거는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웹BTC, 그리고 미국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까지 허용할 거야. 요 얘기가 나왔고, 이게 왜 대단한 엄청 큰 기업이냐면 프랑스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위 기업이고, 유럽에서 주식시장 통틀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여기 LVMH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결단을 내렸던 거는 이미 대세 흐름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와인 브랜드, 뭐의 샹동, 뭐 헤네시, 제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디오르, 펜디, 도나카란, 에밀리오 푸치, 지방시, 겐조, 벨루티, 루이비통,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루이비통이라는, 그리고 마크 제이콥스, 그리고 셀린느, 태그 호이어, 제니스, 위블로, 쇼멧, 불가리, 뭐 그리고 마지막에 시계 및 보석 브랜드 중에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티파니, 뭐 이거 다국적 시계 보석 뭐 이런 거, 특히나 이제 보석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태그 호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도미노 현상 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하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실험이 CBDC를 사용한 국제 결제의 길을 열고 있어. 근데 여기 대표가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냐면, 스위프트 최고 혁신 책임자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서로 다른 CBDC 간의 상호 운영성을 촉진하고 상호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매우 중요할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호 연결하는 것, CBDC를 상호 연결한대요.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단일 통화. 근데 지금 현재 스위프트가 아니라 스위프트 2.0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통화가 아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랑 이제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 XRP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구체적인 거는 따로 이제 비하인드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불안할 때 꼭 이런 뉴스가 또 끄집어내지는데, 얼마 전에 레딧에서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대요. 빌 게이츠와 뭐,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빌 게이츠가 본인은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아. 어떤 뭐 다른 크립토 커런시도 소유하지 않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개별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크립토커런시는.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가 사주기 때문에 가격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다.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안 한다. 한마디로 그냥 다단계로 그냥 취급을 해버린 거죠. 자, 전 세계 4대 부호 중에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빌 게이츠가 말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자, 이런 얘기를 그것도 또 포브스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키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특히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 자, 이 문장만 보면 아, 진짜 가치가 없는구나. 나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나중에 향후에 불장에 와서 이런 거 사서 모아야 돼. 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 나 뭐 10,000개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가 공표 나오면 그때 팔아야죠. 오히려. 지금 불안한 장세에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사서 모아야 되는 거고. 이 똑같은 얘기가 문장 하나 안 바뀌고 2021년 2월 달에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2021년 2월 달에도 똑같은 문장에 기사가 예전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 이런 기사가 계속 번복될까요? 테더에 관한 뭐 죽음의 소용돌이? 라는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런 얘기가 왜 또 지금 계속 막 이렇게 대중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들이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를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그들은.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머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지금까지 견디셨으니까. 자,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